충남도 공보관실 언론홍보팀장 한보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대전 충남 행정통합 추진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동위원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재근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 충남 민관 행정통합 민관합동위원회 충남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재근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대전 측 위원장을 맡고 계신 존경하는 이창기 위원장님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창기입니다. 네. 어쨌든 대전과 충남이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인구 감소, 자연감 문제뿐 아니라 유출 문제, 또 지방 소멸의 문제, 또 우리가 이미 여러분과 함께 제가 세종시 쟁취를 위해서 20년 전에 노력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역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대전도 지난 10년 동안 10만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소위 소멸 위험지역, 고위험지역이 6개, 예산 측량을 비롯해서 또 그리고 위험지역이 당진 소산을 7개, 그리고 위험지역, 주의 지역이 천안 아산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그냥 앉아있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모색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대전과 충남이 행정 통합을 추진하게 됐고 상당히 양 시도지사님이 상당히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이 빠르지 않게 기대하고 대신 국민들의 시도민들의 공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통합의 이점 또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소통을 해가는 과정에서 언론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어제 행안부에서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자문안이죠. 대전 충남이라든지 이런 시도통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또 시군구통합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구 경북이 지금 추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더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대전 충남에 적합한 최적화된 그런 안을 만들어서 금년 4월까지는 법률안을 제출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대전 충남 통합 민관협의회에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1차 회의는 저번에 대전에서 했고 충남에서 했습니다. 위원 30분이 모두 참석하셔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 몇 가지 중요한 결정, 방향에 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론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공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 정재근입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기자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창기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협의체의 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해 인구 360만, GRDP 190조 원의 초강력 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양 시도지사님 그리고 방역의회 의장님의 통합추진 공동선언과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협의체에서는 기획분과 소통분과 양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의 미래 발전 비전과 특별법안, 홍보 방안 등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시도민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향후
협의체에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 금년 상반기 내에 양 시도에 제안을 할 것입니다. 먼저 행정통합 미래발전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통합의 기본 명칭 및 체제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버금가는 지위 및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통합시의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은 대전 충남 특별시로 명명하였습니다. 통합 비전은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 충남 특별시로 설정했습니다. 양 시도의 통합을 통해 대전의 첨단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결합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기술 혁신의 상징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 5위권의 싱가포르 규모의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것이고 중앙 권한의 대폭적 이양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 로봇,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글로벌 성장 거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민 행복 증진, 국가 전략 산업 진흥,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특별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추후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특별시 미래 발전 사항을 주민에게 적극 제시하고 공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통합 특별 법안 구성 관련입니다. 아까 이창기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을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 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과학 중심지 도약을 위한 중앙권한 대폭 이양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대구, 경북 등의 선행 사례를 통해서 벤치마킹하고 자치경찰, 교육행정개혁 등 그동안 정부가 손대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지역에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엄선된 권한을 법안에 명문화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설정된 비전 실현을 목표로 산업, 경제, 도시 개발, 농업, 해양수산, 자치재정, 자치조직 인사 등 특별시가 필요로 하는 권리를 중앙에 적극 요구하겠습니다. 향후 기획분과위원회 주도로 통합법률안을 마련하고 민관협의체 전체 회의를 추진해서 점차 완성도 높은 통합특별법안을 구성 시도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통합 관련 주민 소통 방안입니다. 소통의 중점은 시도민이 모두 다 아실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토론회나 포럼을 통해 행정통합을 이슈화하는 동시에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추진해서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시군 자치구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을 하고 공무원 또 유관단체 대상 이 직능별 간담회도 병행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송 신문 홍보와 더불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뉴미디어 홍보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민관협의체에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대전 충남 특별시 미래상을 적극 제시해서 우리 시도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제는 87년 개정 헌법을 근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많은 한계도 노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서 현행 지방자치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만들 예정입니다. 단지 대전 충남의 이익만을 위한 통합이 아니고 이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의 미래에 보다 좋은 자치 분권 국가로 성장을 해서 지방 소멸도 막고 저출생도 극복하는 여러 가지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새로운 우리 시스템을 대전 충남이 먼저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도출될 때마다 이제는 그때그때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을 해주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컬투데이의 윤식인 기자입니다. 자치공권, 그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중심한 현체의 노고에 동의를 하면서 좀 일부에서 좀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아까 이창기 위원장님 모두 발언에 나왔지만 그 법안 발의 시점을 4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명절 지나면 2월이고 그 시기적으로 좀 이 법안 제출 시점이 이른 것 아니냐. 지금 자료를 주신 걸 보면 국회 토론회라든지 그런 홍보 방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회의원들의 그 그렇게 소통 이런 시간은 좀 짧은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이것도 2분기로 되어 있습니다. 4월에 법안을 제출한다고 하는데 2분기에 국회 토론을 하신다는 건 어떤 일인지 모르겠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그 야당 의원들이 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의 그런 그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유기적인 협조책이 어떻게 계획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일정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아니고 안을 만드는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파트가 중앙의 그 권한을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도시개발이라든지 산업경제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은 대개 사안을 지금 다 검토를 하고 있어서 그것만 완성이 되면은 법안 초안은 완성이 되고요.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이 소통 문제는 설이 끝나고 나면 2월부터 충남지사님하고 제가 국회의원들 만나면서 의견을 나눌 거고요. 대전은 대전대로 그와 같은 형식의 진행이 있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사전에 뭐 이렇게 그 협의를 어차피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건데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그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었고 이제 설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컨텐츠를 가지고 충분히 협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토론회는 지금 계획으로는 3월에 1차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되는 방향으로 자꾸 조정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얼른 공부관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시죠. 먼저 좀. 네, 굿모닝 춘천 김경수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좀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 극단적인 어떤 일급 체제 속에서 대전 충남이 과연 물론 뭐 그걸 뭐 뭉치면 더 커지는 건 다 사실인데 그런 것이 해체되지 않고 극복되지 않는 상황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이제 충남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도청 이전 이후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대전 중심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단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기관을 데려오기도 하고 뭐 한편으로 대전 KBS가 지나치게 대전 중심 방송 뉴스가 나가다 보니까 충남에서 방송국이 필요하다고 서명 운동도 별것을 다 해왔습니다. 근데 자칫 이것이 도민들한테 왠지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한 이미지라든가 느낌을 주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칫 거부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건지?
두 번째 것에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대전하고 충남이 89년 이전에는 이제 합의돼 있었죠. 분리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몇십 년간 이제 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일을 직접 해본 결과에 의하면 행정구역 개편은 분리의 이익이 있고 통합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적 상황에서 당시에는 통합의 이익보다는 분리의 이익이 컸기 때문에 국가의 그 방향이 분리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때 뭐냐? 도시 행정의 전문화를 시키고 자치 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분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분리의 이익은 점차 줄어들고 분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이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대전하고 충남이 하나로 통합이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의 어떤 그 자원을 놓고서 경쟁을 할 때 내부에서 경쟁을 안 해도 되는데 둘이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손실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 근자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땅이 한 평도 없어가지고서 지금 뭘 하려고 해도 움치락 이렇게 뛸 수도 없을 정도로 그 토지 자원이 부족한데 충남은 그에 필요한 토지 자원이 많다. 충남은 인적 자원이 또 직접화되지 않고 필요한 자원이 좀 적고 그래서 이 충남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자원과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제는 경쟁이라기보다는 통합을 통해서 하나를 합쳐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통합의 이익이 지금 급증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국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를 비롯한 국가의 정책 방향이 시도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재정권이나 여러 가지 그 권한을 과감하게 이 기회에 선두적으로 법을 바꿔서 이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좀 이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하신 그 이제 그 소멸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기획위원장 최근에 교수님께서 우리가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우리 김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1989년 같이 한 지붕 아래 있었던 한 가족이 분리가 됐을 때 그 논리 당시는 도시화시키는 것이 현대화의 그러한 상징적인 것으로 얘기가 돼서 대부분의 농촌과 도시를 분리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충남에서 대전이 분리가 돼서 직함시 그 다음에 광역시 체제로 이렇게 넘어가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를 한 35년 이상을 지금 보면서 분절돼서 행정 서비스를 받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광역 서비스를 받아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들이 많이 도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대전 단독으로 서비스를 대전 시민에게 제공하는 거, 충청남도 도민에게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물론 기존에 있는 선에서는 할 수 있지만은 광역 행정 체제 속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도출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전 충남의 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법안으로 이제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정재근 위원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안들을 우리 기획분과위원회에서 잘 담아서 법안으로 다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충남이 대한민국을 정말 우리 경제 과학 수도로서의 대전 충남 특별시로서의 그 발전을 이뤄내면서 결국 일극 중심의 대한민국의 어떤 그 수도권 중심의 그러한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진전해 나가는 그러한 문을 열어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뤄나가는 첫 출발지로서 우리가 시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상황을 시도민들에게 충분하게 잘 설명해서 설득해 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설명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12년 동안에 그동안 분리해서 방송국도 충남으로 다시 이전해서 또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다 해오셨던 거죠. 대전에 너무나 의존적인 거에서 이제 많이 분리가 돼서 충남이 나름대로 내포 신도시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가려고 한 상황에서 도로함이 탑을 아니냐 뭐 도루묵 같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이 광역권 체제 안에서 또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도시, 그 다음에 내포 신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도시권 형성, 그 다음에 천안 아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권역을 대전 충남에서 발전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이러한 대전 충남 특별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물론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을 커버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상생할 수 있는 대전 충남의 그러한 발전, 권역별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최초의 대전 충남 통합안이 특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리를 하고 나서 지금 89년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 이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했던 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를 했기 때문에 충남이 충남대로 발전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분리의 이익을 바라보고서 통합하지 않고 갈 것이냐 이 문제를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는 통합해가지고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을 모색할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충분히 분리를 함으로해서 분권화되고 주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분리하지 않았을 때보다 많이 발전이 됐지만 이제는 통합해가지고서 또 더 한 차원 다른 그 지적 성장을 도모할 때가 됐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얻었다는 걸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좀. 예. 김 기자가 이제 첫 번째 질문한 과연 통합을 통해서 수도권 집중을 견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쉽지는 않겠죠. 우리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건설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진해왔고, 그러나 행정도시로 들어가고 말아서 그나마 수도권에서 세종이나 지방으로 오던 인구들이 다시 또 돌아가는 그 현상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얼마나 효과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지금 분리된 상태는 더 희망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통합한다면 360만, GRDP가 부울경 다음으로 크기 때문에 또 수도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례를 가져온다면, 여러 가지 산업지 개발이라든지 도시 개발 이런 특례를 가져온다면 충분히 수도권의 공장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인구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좋은 일자리, 좋은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 충남 갖고 있는 충분한 그런 산업 인프라와 또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좋은 인재를 길러내서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정주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빅트뉴스의 김다솜이 기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 장밋빛 구상처럼 들리는데 이제 관건은 동력을 어디서 어떻게 모을 것인가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래위에서 청사진을 밝히면서 대전과 금산의 우선 통합으로 이제 몸집을 키워한다는 공고도 나왔는데 이게 선거구 제도와 뗄 수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시군 단체장들조차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동력을 어디서 어떻게 모실 것인지, 그다음 실행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선거 문제는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 자치단체의 그 행정 통합을 할 때 우리 그동안의 그 경험을 보면은 가장 어려운 단계가 해당 자치단체 장들의 합의입니다. 청주청원이 4번 하면서 이렇게 그 어려웠던 거, 그 다음에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동두천, 양주, 의정부 이런 것 얘기는 나오면서 안 되고, 저쪽에 수원, 화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의왕 이런 데 얘기만 나오면서 안 되는 이유는 필요성은 인지를 하면서도 자치단체장을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선결은 사실은 가장 어려운 단계가 해당 자치단체장이 자기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되면 제 경험으로 봐서는 1차 50% 정도 이상의 동력은 확보한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그 다음번에가 이제 그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의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주민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청주청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차, 3차, 4차를 제가 직접 다 관여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주민투표에서 이렇게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주민에 대한 그 충분한 그 정보를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서 공감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 충남의 통합을 우리 기자님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거는 기초자치단체 통합이 아닙니다. 기초자치단체 통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그 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대전광역시와 충청남 도만 없어지고 대신 대전 충남 특별자치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의회의원 선거구도 바뀌는 것이 없고, 기존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선거구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일단은 주민들은 현재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계속 다니면서 탁구치고 뭐 하는 이런 그 생활 불편과 편익은 불편한 것은 없다. 뭐가 바뀌고 하는 것은 단지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큰 그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가 있고, 통합이 국가의 그 대세이기 때문에 국가가 우리한테 제시하는 것은, 통합을 하게 되면은 특별법에 니들 담고 싶은 거 다 담아라. 일단 담아라. 그래서 도시계획 특례라든지 뭐 해양 관련 그 특례라든지 개발 특례라든지 이런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니들 일하게끔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도 기존에 했던 충남도와 대전광역시가 받고 있던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뭐 등등의 모든 특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필요한 걸 더 해주겠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주민들의 생활은 기초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이 별로 없고, 단지 큰 이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경제나 그 개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아직 많이 이제 알려지지가 않아서 이제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그 표출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없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좀 많이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료의 목소리도 지역별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지역별로 우리가 또 잘 설명을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자체가 합친다는, 그러니까 뭐 여러 표현으로 합친다는 걸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다 가장 먼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그걸 자세히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해야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지금 홍보 방법이 최대한 빨리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거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와서 홍보 방안에 이게 쓰여 있는 걸로 봐서는 1년간 이걸
이제 추진한다는 거는 너무 길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주민들에게 뭘 알리려고 그러면은 주민은 이 300만 이상의 주민은 370만의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이라고 그러는 것이 뜬구름 잡기식의 추상적인 안을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법안까지도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주민 생활이 윤택해질 수가 있다.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1년이고 2년이 있어도 주민들하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설령 법안으로 만들어서 국회에 갔어도 이 법안은 초안이기 때문에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기본 법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전체 국회의원들하고 또 자치단체장들 그쪽에서 많은 토론을 거치면 얼마든지 고쳐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 회의를 하면서 법안이 어느 정도 성안이 되고 다음번 지나면 한 3월쯤 되면 설 지나고 2월 한 중순쯤 되면은 법안 초안이 나오고 또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일정 부분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그 국정뉴스의 이제 박의 기자인데요. 어쨌든 이 행정통합은 어쨌든 뭐 전문가들이 어떤 강력한 그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만한 큰 역사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고 짧게 한 말씀 드려보면 이 대전 충남 특별시 명칭을 이기는 결정된 겁니다. 대전 충남 특별시는 지금 현재 민관협의회가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을 겁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을 건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전 충남 특별시 왜 대전 충남 특별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는 많은 전문가들하고 나름대로 논의를 해가지고서 그 논리는 있습니다. 네, 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충남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민간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 강한 어떤 다른 큰 이슈나 이유가 있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충남도에 처음에 이제 그 논의를 할 때 이 특별시 시루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정서에 어떤 이 동질성, 도라고 그러는 이 도민의 동질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가져간 게 이게 맞겠느냐 이런 이제 논의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로 했을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목적은 통합의 목적은 결국은 경제권 통합을 통해 가지고서 큰 리더십을 만들고 큰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일 잘하고 일자리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러려면은 하나의 그 개발 계획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충남도가 지금 현재 일하면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군부하고 도부가 따로 있습니다. 농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 지역은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아가지고서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해가지고서 그 계획을 만들고 군 지역은 다른 지역은 국토개발에 해가지고서 개발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시 합쳐놓고서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가 되면은 대전 충남 이 373만을 포용하는 이 지역이 전부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구역으로 돼서 광역교통의 문제도 천안시 따로 세우고 어디 따로 세우고 그것이 청양까지 갈 때 또 청양도 따로 세워가지고 이어붙일 염려 없이 한꺼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전체 계획으로 갈 수 있다.
전체가 하나의 그 개발 계획으로 될 수가 있어서 산업을 입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땅을 마련한다든지 할 때 이 개발 특례를 만들기도 좋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우선 시라고는 특징이 있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권한이양을 받으려면은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만큼 니들 권한이양을 줘야 되겠다. 우리는 적어도 서울특별시가 1968년부터 누렸던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지위 정도의 그 특별시 지위를 누려야 되겠다, 줘야 되겠다. 왜? 이건 국가 시스템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바꾸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는 특별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정도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그 개발 산업 입지에 관한 그 특례를 좀 받기 위해서 특별시라는 명칭을 붙였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논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민들 또 도민들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가 대전 충남 특별시로 하는 것이 가장 그 강력한 아닌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일정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부사학과 지용희 기자입니다. 지금 비리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탄핵이 있고 거기에 따른 대선을 치를 수도 있고 뿐만 또 바로 지방선거 분위기가 전망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 속에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라는 이슈에 관한 시도민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있고 기간도 짧고 그런 상황에서 정확한 설계를 위한 장기 플랜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지금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단체장은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 시장 특별시장 하나와 교육감 하나만 선거구를 하나라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가는 건지. 그다음에 자치재정, 조직, 운영, 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폭넓은 권한 이양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제도와 어떤 점이 크게 다른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통제 장치가 있는가? 자칫 선거에서 무리한 공약을 남발해서 특별시가 빚더미에 앉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가 됐다면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통제 장치의 문제는 지금 특별시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이 시스템 속에서의 하나의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중앙부처의 해당 업무에 대한 감독, 감사 이런 통제를 다 받고요. 그 다음에 자치 업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위배가 될 경우에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통제 문제는 가뜩이나 지금도 뭐 통제가 너무 많다고 하고 나는 그런데 통제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우리 중앙부처가 적절히 잘 통제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자치 특례에 관해서는 우선 시도지사하고 교육감은 하나로 붙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특별자치시의 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지사가 당연히 특별자치시가 되니까 부시장이 직급이 차관급으로 이제 격상이 돼야 되겠죠. 이건 행안부에서도 동의를 하는 거고요. 우리 그다음에 그 수도 이제 적절히 지금 2명 각 도에 2명, 시에 2명인데 이것도 합친다고 해서 2명 줄 것이냐 아니면 필요하면 더 늘릴 것이냐 이 문제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재정 특례가 중요합니다. 대전시와 충남시와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교부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정 특례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재정을 받고 있는 것은 양자치단체가 받고 있는 것을 합친 것보다 적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국세를 좀 개편한다든가 해서 소득세가 더 많은 쿠션이 이쪽으로 좀 오게끔 한다는 것도 특례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 특례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개혁적인 방안을 이번에 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개혁적인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미완의 자치로 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제 교육이 지금 이제 시민으로부터의 주민으로부터의 어떤 그 4년 만에 한 번씩 선거에 대한 그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의 그런 문제, 교육 자체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경찰 자체가 지금 현재 제대로 되어 있느냐의 문제, 이런 문제가 특례 속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주관부처하고 치열한 논리 전쟁을 좀 벌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일정 문제는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충분한 시간은 아닌데 지금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또 언제 하겠어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늦었다고 생각해도 늦지 않은 것인데 지금 사실 1년이면은 그 불가능한 시간은 아닙니다. 왜? 시도지사가 의기투합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절차만 잘 마무리하면 된다. 그렇고 정치적인 일정의 그 복잡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정치 일정이 나오더라도 그 정치 일정에 우리 대전 충남 이 통합의 이슈가 그쪽의 아젠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오늘도 우리가 논의할 것인데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것이 새로운 바뀌는 정치 일정에서 그때그때 그것이 뭐 공약사항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로 들어간다든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오히려 불리할지도 모르는 환경이 우리 대전 충남의 시도통합이 사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시스템 개편의 선두적인 것으로서 국가가 모두 동의하는 그러한 그 아젠다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정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브리핑이 있어요. 서울파이낸스에서 한길입니다. 그 김태훈 지사의 이제 정치 방향을 연방제 내지는 유연매각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 행정통합 위한 기체하고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의 정치적 가치 그거 만들어지는지 그걸 뭐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걸 제 입으로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건 아니죠, 당연히. 소규모의 어떻게 보면 이제 소규모의 연방제 신축을 거는 지금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제 소신을 말씀드리라고 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이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현 상태대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기초를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주민생활하고 직접 연관이기 때문에 소셜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33년간 행정안전부에서 이 일을 직접 하면서 마창진도 통합을 해보고 청주청도 통합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기초는 그대로 두더라도 이 그 강역은 몇 배의 권역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좀 자체적인 이런 그 경제적인 이 자족 기능을 좀 갖고 자체적인 통합 기능을 갖는 이런 자생력 있는 걸 만들고 그것이 나중에 국민들이 원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자치권이 많이 부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뭐 저기 중연방 시스템으로 가서 그것이 뭐 또 어떤 그 강력한 어떤 일극적인 어떤 그 국가 리더십을 또 이렇게 잘 조화하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전 충남이 통합이 되는 것이 대전 충남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는데 큰 힘이 된다 생각해서 저는 이 일에 동참을 했고 그것은 제가 다른 이유 없이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제 마지막 소명을 줬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 만나고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제가 필요하다면 지사나 시장으로 같이 다니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